108회 전산세무1급 실무 시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국전자 1080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부동산 임대업 및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되어 있고요. 회계기간은 2025년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1번에 1번입니다. 자, 3월 5일 단기 매매 목적으로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손양물산의 보통주 2,000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하고 증권거래세 5만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날짜가 언젠가요, 여러분? 자, 3월 15일. 3월 15일로 진입해 주시고, 자, 3월 5일이네요. 3월 5일. 자, 차변에, 자, 단기 매매 목적이면 뭐죠, 여러분?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이죠. 자, 그럼 문제 보시면은 2,000주인데 한 주당 5,000원에 취득을 했으니까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 취득을 하고, 자,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 낸 거는 뭘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수수료 비용으로 하되 900폰트 코드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5만원. 자, 대변에는 뭘로 지급했어요, 여러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현금 자산의 감소로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7월 30일 아름전자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생계환수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6월 30일 선수금으로 200만원 받았으며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자, 그러면 매일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날짜는 며칠인가요? 7월 30일. 자, 매출의 과세죠. 생계환수 발행했으니까 매출의 과세, 부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한국전자인데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 도소매업이다 이렇게요.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있고, 자, 부품을 팔았고 제품을 판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자, 공급가액이 2천만 원이네요. 부가세 200. 자, 거래처는 아름전자. 자, 전자생계환소고요. 자, 분계는 혼합으로 가서, 자, 대변의 제품 매출. 자, 차변에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차변에는, 자, 계약금 받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선수금부터 먼저 상계해 주시고요. 자, 선수금이 얼마라고 돼 있으시죠? 200. 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3번입니다. 자, 8월 20일 당사의 제품 제조에 사용 중인 리스 자산, 기기장치를 운영 리스 계약이 만료되어 기기장치를 인수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현대 파이낸셜은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이 계산서를 우리가 이제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기기장치를 인수를 하면서 인수대금은, 자, 우리가 리스 보증금 2천만 원 받을 게 있나 봐요. 보증금 내놓은 게 있으니까 그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리스 보증금이 차변에 2천만 원이 있었던 거죠. 그럼 나머지 금액 요 4,850에서 나머지 2,850은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메인 매출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날짜가 언제요? 8월 20일로 가서, 자,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매입의 면세가 돼야 됩니다. 그죠? 매입의 면세, 기기장치. 자, 금액은 4,850만 원입니다. 자, 거래처는 누구한테 매입했죠, 여러분? 현대파이낸셜이라고 돼 있어요. 현대파이낸셜. 현대파이낸셜. 자, 그 다음에 전자계산서니까 1번 넣어주시고 분기 혼합으로 가서 차변에 여러분 뭘 갖고 왔어요? 그렇죠. 기기장치. 자, 대변에는 리스 보증금 2천만 원이 있었대요. 그럼 그 2천만 원 우선 상기해 주고요.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금액이 2,85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8월 30일 당사가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받았으며
현금 배당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됐다. 자, 우리 주식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을 받는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의 몫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은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현금 배당에 대해서만 우리는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서 자, 날짜가 언제죠, 여러분? 8월 30일 날. 자, 배당을 받았어요. 자, 근데 문제 보시면 어,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현금 배당에 대해서 우리가 뭐 미수금으로 잡아놨다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그 현금 배당 받은 거에 대해서 바로 배당금 수익을 인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차변에 보통 예금이 증가하고요. 150만 원. 그죠? 자, 주식 배당 받은 거는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 자, 대변에 여러분 뭘로 잡으시면 돼요? 배당금 수익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에 부가세와 관련된 게 나왔어요. 자, 문제 2번에 1번입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부동산 임대 계약,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전자생계약서를 기한 내 모두 발급하였다고 가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25년도 1기 예정신고 기간 1, 2, 3월 달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서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간주 임대료에 대한 이자율은 2.9%로 가정하고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과세표준 명세 작성을 생략할 것. 쉽게 말하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고 그 내용을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봐라.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부가가치 메뉴 안에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기 전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들어가서 자, 지금 문제에서 자,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여러분? 1기 예정이니까 1월에서 3월이죠. 자,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보시면 임차인이 고양기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소 보시면 부동산에 표시해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1층이라고 돼 있고 호수가 나와 있진 않죠. 동수도 없고. 자, 그럼 나와 있는 것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면적은 80m 제곱. 용도가 뭐예요? 공장인가요? 네, 공장. 자, 계약 기간은 자, 2025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그죠? 2025년도 2월 1일부터 2027년도 1월 31일까지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2025년도 2월 1일부터 2027년도 1월 31일까지 요거 보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요 계약이 요거는 2024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2025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미스가 났습니다. 아, 여러분 이게 2024년이 맞네요. 이거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2024년도 12월 26일 날 요거는 요 내용이 맞고요. 24년도 12월 26일 날 계약을 했고 25년도 2월 1일부터 27년도 1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을 한 거죠. 이건 맞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연도 잘못 기재했나 해서 확인해 봤는데 이게 맞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보증금이 얼마라고 나와 있으세요, 여러분? 요 계약서에 보시면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이죠. 예, 6천만 원이고 월세가 180이고요. 자, 그러면 6천만 원 입력해 주시고 월세가 180. 자, 그러면은 지금 계약 기간이 2월 1일부터니까 1월 달은 포함되지 않았고 2월 달하고 3월 달 해서 지금 두 달치가 여기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주의하실 거는 지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2.9%로 가정하자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자율을 여기 이자율 클릭해서 2.9로 지금 2005년도 현재는 3.1이죠. 근데 이제 3.1로 나올 확률이 높은데 혹시라도 만약에 이자율이 이렇게 다른 퍼센티지가 나오면
요 이자율 눌러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제가 그냥 2.9%라고 그냥 하자고 문제를 그냥 그대로 뒀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 지문에 맞춰서 푼다 그러면 여기 2.9%로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문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화면 그 답안에도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놨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부가세 신고서로 들어가서 자, 그래서 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옆에다가 이렇게 열어놓고 요 숫자를 보고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 저장한 거 요 금액대로 자, 그러면 지금 기간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기적인 임대료 생계와서 발급했다라고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요 360만 원은 요거는 컨트롤 C 눌러가지고 어디에다가 놓으시면 돼요. 그렇죠. 생계안서 발급분에다가 놓으시면 되는 거죠. 자, 또 간주임대료 여러분. 간주임대료 요거 281260 요거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면 되겠죠. 그럼 간주임대료는 생계에서 발행하지 않으니까 과세 기타라에다가 이렇게 신고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281200 그리고 여기 10% 28216 126 이렇게 281260 28126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 금액을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과세표준 작성하라는 얘기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과세표준 작성을 생략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하고 요거 저장 잘 하시고 닫으시면 되겠고 부가세 신고서도 저장 잘 하시고 닫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자, 2번인데 자, 25년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 그러니까 10월에서 12월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는 문제이죠. 자, 모든 거래는 대표이사의 개인 명의 카드로 구입을 했대요. 자, 법인의 임직원 명의의 카드도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정이 되는데 지금 문제에 보면은 생계한서 간이가세자인데 생계한서 발급 대상 간이가세자니까 인정이 되죠. 이것도 그죠? 인정이 되고요. 자, 역외군송은 우리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그죠? 역외군송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았을 때 또 거래처 선물 이건 접대니까 불공제 사유니까 이것도 매입세 공제 안 되죠. 자, 그리고 음식점인데 일반 가세자한테 당사 직원들 점심을 사준 거죠. 이건 복리후생 목적이니까 이거는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그러면 항공몽구하고 밥도시락 이 두 개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 여기 있죠, 여러분. 수령 명세 들어가시고 자, 문제 보시면은 지금 신고하는 기간이 2기 확정 신고니까 언제부터 언제예요? 2기 확정이면 10월에서 12월이죠. 자, 그럼 날짜는 지금 항공문구하고 밥도시락 것만 하면 되니까 10월 15일. 자, 항공문구 거는 이거는 뭘로 하면 될까요? 자,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니까 사업용 카드가 아니죠. 그때는 4번 신용으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F1번 눌러서 항공문구 조회해 주시고요. F1번 눌러서 자, 카드 번호가 보시면 우리 카드니까 요 밑에 거죠. 요 밑에 걸로 아니면 직접 입력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금액이 2만원과 2천원이 되는 거고요. 자, 또 12월 24일자에 자, 직원들 점심 식사한 거 자, 이것도 신용으로 그 다음에 밥 도시락 카드 번호 똑같이 우리 카드로 넣어주시고 자, 금액은 25만원과 25,000원이겠죠.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이 문제도 아주 어렵진 않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3번입니다. 자, 당사는 수출용 원자재를 주 삼진에게 공급하고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구매 확인서를 받았다. 다음에 구매 확인서를 참고하여 25년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와 영세후 매출 명세를 작성하시오. 회계 처리는 생략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부속 서류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로 들어가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자, 기간은 1기 확정입니다. 1기 확정이면 4월에서 그렇죠. 6월이죠. 자, 그리고 문제 보시면은 구매 확인서라고 되어 있어요. 구매 확인서로 구분해 주시고 서류 번호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매 확인서 서류 번호 요거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서류 번호는 대문자로 P 어떻게 되세요? PKT 2023 0006 거기 나와 있는 거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거 21365 365 이렇게. 자, 발급일은 언제라고 되어 있으시죠, 여러분? 발급일은 6월 7일이죠. 그 밑에 보시면 6월 7일 발급일이. 자, 그래서 여기 2025년도 6월 7일입니다. 여러분, 요 해답에 2023년도로 되어 있는데 2025년도입니다. 요거 좀 여러분 2025년도로 이렇게 메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거래처명은 F2번 눌러서 자, 거래처가 어디죠? 여러분 보니까 삼진이죠. 삼진이죠. 우리가 한국전자고. 자, 그 다음에 금액은요, 여러분. 자, 금액은 자, 여기 보니까 얼마로 돼 있으세요? 3억 9,300 이렇게 나와 있으십니다. 요거 보시고서 3억 9,300 자, 엔터 쳐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 잘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영세월 매출 명세서 들어가서 자, 1기 확정이니까 어떻게 해요? 4월에서 6월로 들어가시고 자, 이 중에 어떤 걸까요? 그렇죠.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이 금액이죠. 그래서 여기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컨트롤 V 하시면 이 붙여넣기 기능이 붙여넣기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저장하시고 이것도 저장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그렇게 뭐 어렵거나 복잡하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문제 3번까지 풀어봤고요. 또 다음 강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